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전문가 지은호입니다. 요즘 민생의 복지원금에 대한 안내 메시지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물가가 심상치 않다 보니 이참에 정부에서 주는 소비 쿠폰 꼭 챙겨서 잘 활용하고 싶으시지요? 노후지혜백과 채널에서도 이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으려니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지, 뭘로 받는 게 편할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청은 언제, 어떻게, 사용은 어디서, 무엇으로 받는 게 가장 실속 있는지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 게 내게 가장 유리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생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총 2번입니다. 총 2번에 걸쳐 받으시는 건데 2번 모두 각각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7월 21일에서 9월 12일까지고요. 두 번째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꼭 기억하실 건 이 기간에 각각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으세요. 1차에 신청하셨어도 2차에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청은 스마트폰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에서도 대면으로 가능하니까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신용카드 받기 원하실 때 은행에 직접 방문하실 수 있으면 국민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국민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농협카드를 쓰시면 각 농협은행 지점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관련 내용을 이따가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요일제는 첫 주에만 해당되니 헷갈리신다면 사람 몰리는 첫 주는 피하시고 2, 3주차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편하고 실속 있는지 아실 수 있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처럼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평소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겠죠. 별도로 새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혹시 카드를 잃어버리셔도 재발급을 받으면 금액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사하신 경우에도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어서 편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자녀나 지인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원하시는 카드와 신분증을 들고 해당 카드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신청 후 늦어도 다음 날까지 포인트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내 돈을 쓰는 건지 포인트를 쓰는 건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비하실 때마다 포인트 먼저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물론 결제 문자나 영수증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안내가 뜨긴 하지만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출이 평소보다 늘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포인트를 자주 확인해 보시며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불카드입니다. 이건 정부가 새 카드에 금액을 넣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일반 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해진 금액만 사용되므로 소비 조절이 쉬운 편입니다. 평소 소비 조절이 어려우신 편이라면 선불카드를 권해드려요. 무엇보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귀거나 입원 중이시거나 거동 불편으로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선불카드 신청이 좋습니다. 어르신분들 특히 거동이 어려우실 경우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신청에 도움을 드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는 단점도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당일에 카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 후 다시 찾으러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포인트를 못 받으실 수도 있고 기다려야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시는 경우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모바일형과 종이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바일형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잔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하고 좋지만 앱을 다운받는 과정과 가입할 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번거로울 수 있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제한적입니다. 종이로 된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께 좋겠지요. 단점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정해져 있고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거스름돈도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이상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고요. 30,000원 이상의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류 상품권은 소비기한이 5년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지급 방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내가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유리할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방문 신청하러 가실 때 어떤 서류나 준비물을 챙겨 가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구독 누르시고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자주 쓰시고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확인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기존 카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자녀가 대신 신청해 주는 상황이라면 선불카드 방식이 좀 더 적합하세요. 과소비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선불카드를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사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신용카드 방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없이도 간단히 쓰고 싶으신 분은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이 좋겠지요. 시장에서 장 보거나 병원에 다니실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안내 드릴게요. 주민센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실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과 포인트 발급 받으실 신용카드 챙기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해당되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를 함께 가져가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준비물을 잘 챙겨 가셔서 헛걸음하는 일 없이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지원금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용이 안 되는 곳부터 말씀드릴게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 유흥업소, 복권방 이런 곳에서는 절대 사용이 안 됩니다. 또 통신요금, 전기요금, 세금, 교통요금, 보험료 같은 공공요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쓰라는 건지 답답하시죠? 즉 정부는 이 쿠폰이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에
쓰이도록 제한을 둔 거예요. 이제 사용 가능한 곳을 알려드릴게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안경점, 미용실, 옷가게, 신발가게, 학원, 병원, 약국, 치과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매장이 가맹점, 즉 자영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어야 하고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곳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라도 직영 매장은 안 되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 매장은 안 되고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다이소는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가맹점이지만 가게마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인지 아닌지 매번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가게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하다는 홍보 벽보나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걸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담배, 술 같은 물품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용 가능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구입하신다면 담배, 술도 구매 가능합니다. 정부는 업종에 제한을 뒀지 품목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날씨에 배달 음식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배달앱에서 바로 카드 등록해서 결제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앱에서 주문 후 만나서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 후 민생의 복지원금으로 결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도착했을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온라인 결제는 안 되고 만나서 결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병원에서도 쓸 수 있나요? 택시 요금도 가능한가요? 핸드폰도 살 수 있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병원입니다. 병원, 치과, 약국에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병원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규모가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고 동네 병의원이나 동네 약국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하다는 이 스티커나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으니 그걸 꼭 확인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택시입니다. 교통카드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요. 택시 기사님께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면 가능합니다. 앱으로 호출하셨더라도 출발 전에 기사님께 먼저 도착한 다음 카드 결제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도착 후 카드 결제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휴대폰 구입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 제조사 직영 매장은 제외되고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 휴대폰 매장이라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는 안 되고 기기 구입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카페에서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직영점은 안 되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면 가능하고 역시 매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 있는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으셨는데요. 먼저 자녀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 드리는 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므로 외국에 있는 가족이 대신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해외에 계신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살아있고 신청 기준일 전에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지원금 신청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점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신청하라는 문자가 많이들 받으셨지요? 그중엔 진짜가 아니라 사기 문자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금 신청하라고 하면서 문자 속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정부나 카드사는 신청하라는 문자를 보낼 때 인터넷 주소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자든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지 마시고 직접 카드사 앱이나 정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약관이나 유료 서비스 가입 화면이 나온다면 그건 정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민간 유료 서비스일 수 있으니 바로 창을 닫고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공식 앱이나 주민센터 은행을 통해 하셔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청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문자로 신청 정보와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같은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앱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신청이라는 문구를 찾아서 사전 등록하시면 신청 날짜 이틀 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더해집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3만 원 추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5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신다면 최대 5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식구면 22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을 두 번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 모두 신청하신 분만 전체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청은 두 번 나눠 하더라도 기한은 딱 한 번이라는 점입니다. 지원금은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남아 있어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무조건 아끼지 마시고 꼭 기한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금 신청하라고 보내는 문자나 인터넷 링크, 그런 건 정부에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가 있는 문자는 바로 삭제하시고 신청은 꼭 본인이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셔야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노후지혜백과 채널2 민생의 복지원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대형 마트나 대형 병원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어려워서 어디다 쓰라는 건지 답답해 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엔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 가게도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안경을 하셔야 하거나 간단한 치료를 받으셔야 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잘 계획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끼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다 사용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세요. 여러분의 지갑도 마음도 여유로워지시는 그날까지 노후지혜백과가 함께합니다.